제가 이번에 만든 그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이라는 그 책은 특징이 그림으로 우리나라 말의 특징을 초반에 많이 이렇게 실은 것이 아마 그 해방 이후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방 이후 이런 책은 처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제 손자 손녀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맨 뒤에다가 또 일부 만들어 놨고, 이 책의 특징은 아까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과 함께 약 3분지 2분지 1, 어떤 경우는 한 3분의 2만 보더라도 한국어의 그 특징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좀 감히 재미있는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1장 그 아까 말씀드린 어휘도감이라는 거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두이마를 이렇게 그 장단음이죠. 이것을 이제 그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쉽게 만들어 놨어요. 사전, 소사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우리말, 이런 이제 틀리기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흔히 야 뭐 그 이빨 말에 이빨 그러는데 거의 이빨이 이제 그 표준어가 됐는데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아버지 이빨 아직도 좀 좋으시던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치아는 아니더라도 너 아버님 이 정도는 해야죠. 이빨은 그 동물의 이빨이죠. 사람의 이는 이 아니면 치아죠. 이제 그런 말을 골라서 뭐 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장 발음 이야기는 그 전국의 아나운서들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KBS 한국어 아나운서 클럽, 아나운서 클럽이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그 계절별로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아나운서 클럽 회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표준 발음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표준 발음 7장을 만들 때 어떻게 행운이죠. 방송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작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 연합회에서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표준 발음법 7장을 좀 해설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설을 한 것이 이 발음 이야기인데 만 5년을 제가 거기다 연재했던 것을 여기다 또 옮겨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영어의 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기 feel, 그 fee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igh heel인데 여기 좀 스펠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킬인 HILL이고요. 또 야구에선 히트라고 하죠. 라이트 앞에 히트, 뭐 우중간 히트, 이때 쓰는 말이죠. 히타라고 쓸 때 하는 히시고. 근데 초반부터 저기 하이힐에 힐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 했더니 어떤 편집인 친구가 평생 편집인 하던 사람인데 이 책이 옥인 모양이야. 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덕담을 해줘서 제가 좀 마음이 놓였는데 첫 장부터 저기 틀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옥인 모양입니다. 옥의 티라고 그 친구가 농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뱀장어는 이제 저렇게 길게 하고 아프다는 뜻은 병은 저렇게 병과 또 병 있지 않습니까? 아픈 건 병이고 또 병은 뭐 사이다병, 맥주병은 짧고요. 언어는 약속입니다. 저 물레방아는 짧고 이 식사하는 것은 길고 바다에 있는 배는 짧게 읽고 이 양은 이렇게 또 길게 읽어야 되죠. 영어도 이 장단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일본어에도 이 장단음이 있어요. 저기 뭐 장단음 6가지가 있는데 밑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맥주는 비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비루. 근데 짧게 비루하면은 이제 빌딩을 얘기합니다. 언어에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한국어의 국어 정책은 문자 언어 일변도의 교육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참으로 오랜만에 작년도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교과서에 국어 활동 시간에 발음 교육 문제가 나왔다. 저로서는 얼마나 참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음성 언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가마는 길죠. 쌀 가마는 짧습니다. 언어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쌀 가마, 가마솥, 머리 위에 있는 가마. 사람, 간, 간이 건강해야죠. 간이 안 맞아. 설렁탕에 간이 안 맞아. 설렁탕에는 소금을 넣어야죠. 간장 넣으면 안 되고요. 강도는 이 길게 하는데 또 이 다이아몬드의 강도는 어떤가? 개다리 소반이 있습니다. 개다리 소반. 개발. 경제 개발 많이 했죠. 요새 뭐 별머리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성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은 짧고요. 또 여기서 어디까지 종강역까지 거리, 여기서 뭐 강남역까지 거리, 이 거리라고 그러고 또 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 짧죠.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스트리트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도 소리거리입니다. 근데 거리라고 써놨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글은 배우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표의성이 없어요. 표의성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의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표의성이 없다고, 한글이 표의성이 없다고 했었을 때 제가 이 뜻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한자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표의성이 영어는 있는데 한글은 배우기 쉬운 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뜻을 나타내는 표의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유현진 투수가 나오는군요. 이제 유현진 투수가 잘하던데요. 자, 유현진은 버들유는 길고요. 그다음에 유비가 있고, 육일준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자죠. 전설의 아나운서 임태근, 뭐 지금 아마 60, 70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88세입니다, 금년에. 그 임국희 유명한 아나운서. 천하장사, 길죠. 천하장사라고 그래요. 이만기 장사.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업이죠, 상업. 그럼 장수는 뭐냐?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장수죠. 장사는 상업이고 장수는 물건 파는 사람이고, 두부 장수, 콩나물 장수. 장수는 또 뭐냐? 장수는 뭐 을지문덕이 장수고, 또 오래 사는 것은 또 장수가 아닙니다. 그땐 장수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땐 길장자가 또 길게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책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 얘기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런 규범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장수라고 길게 발음하는 게 장수가 아니고요. 길장자를 길다는 뜻으로 할 땐 발음이 짧아요. 그 대신 언제 길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마지다, 그 집안에 마지다 했을 때, 장남 장녀라고 했었을 때 길게 발음하고, 장관, 높은 사람, 뭐 장로, 교회 장로 이랬을 땐 깁니다. 장남 장로, 이럴 땐 길다, 높다, 이럴 땐 맞이다, 이럴 땐 근데 길다는 뜻으로는 짧아요.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좀 재수는 이제 2번 보는 거고, 시험 보는 거고, 재수 복권 당첨되는데 좋아하네요.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고요. 전기. 그 영어의 바이오그래피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그러면 알 수 있나요? 근데 앞뒤 문장 가지고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영어는 알 수 있다. 영어는 표의성이 있다. 한글은 배우긴 쉬운 장점이 있으나
표의성이 없다. 또 전기 후기 대학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 때나 한자 쓴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 한국어의 의미 분별이 장단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에와 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자, 금메달, 어의 메달이죠. 매달, every month, 매달. 매주도 있고 매주가 있고. 난 매일, 이메일, 메일이죠. 어의 메일이고, everyday는 매일이고, 길게 또 매일 그래야죠. 내일 모레, 그 send라는 모레. 새끼를 배다, 풀을 베다, 돈을 세다, 그 다음에 날이 새다. 컴퓨터를 하느라고 날이 샜네요. 말하자면 장단음에 의해서만 우리말이 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와 에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근데 영어에서는 뭐 에와 에를 구별 안 해도 다른 뜻이 안 됩니다. 에와 에 발음이 좀 힘들다고 아나운서들 제가 아나운서들 준비하는 학원에 나가고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이 책에다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사 소리와 된 소리에 의해서 평음과 경음에 의해서 우리말이 또 분화가 됩니다. 이제 감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주는 감사장. 감사를 보는 그 장소는 감사장이죠. 이런 거 안 지켜도 될까요? 고가사다리입니다. 요새 고가사다리로 이사들 많이 이삿짐 옮기죠. 비싼 가격은 같은 표기인데 고가라고 읽어야 됩니다. 고가. 고가사다리는 고가겠죠? 고가사다리는 고가입니다. 네. 여기 이제 교재술이 있고 교재술이 있죠? 옛날 술상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수와 대수.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문과에 급제했다, 무과에 급제했다. 그때는 문과라고 같이 쓰지만은, 이때는 문과로 그대로 읽지만은, 요새 이과대학, 문과대학은 과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말은 그 평음과 경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과에 급제, 문과대학, 고사성어, 문자를 쓴다. 아주 좋은 문자를 많이 쓴다. 일소, 한 번 웃는데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는데 한 번 늙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들, 좋은 말 나오네요. 근데 같이 문자라고 썼는데, 상형 문자, 무슨 문자, 이런 표의 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 표기도를 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다가 아까 소사전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예문을 들어가지고 납득이 가게. 그래서 이 단어만 이제 외우게 되면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초급, 중급, 고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어의 경우도 제가 오늘 여기 이 책에 제시한 이런 어휘만 습득을 했다고 했을 때는 상급 국어, 고급 국어의 어휘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거를 제가 좀 표시해 봤는데요. 장고모음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단순 장음과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어여워가 길 때는 이걸 장고모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른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중간 발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여워가 길 때 어여워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영어에도 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조 국가, 원조한다. 또 원조 맛집, 이때는 원조 맛집이죠.
또 여권, 지금 여권, 야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권이고 짧게 여기 바로 점이 좀 빠졌죠? 예, 여기 있군요. 여긴 빠졌네요. 여권, 그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 그건 여권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게 없으면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패스포트라고 하면 아시죠? 이게 영어의 표의성이고 한글의 표의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앞뒤 문장을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영어는 앞뒤 문장 안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해가 나오는데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 장음이죠. walk. 그런데 일하다는 것은 길 뿐만 아니라 그 조음점이 높다고 그러죠. 언어학에서는. 그래서 work하고 walk하고 다르죠. 길긴 다 긴데 일하다는 work은 아까 그 원조라는 말과 같죠. 원조에서 그런 뜻이고 bird도 이게 bird가 아니죠. bird가 아니라 bird죠. bird고 영어 발음은 좋지가 않습니다만 흉내 내보는 겁니다. 2 years. years가 아니라 years 그죠. years. 영어에도 장고 모음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장고 모음이라고 안 그러고 central vowel, 중앙 모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인데요. 미담의 주인공이라든가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온 사람, 이번에 뭐 금메달리스트 아무개 장본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본인은 나쁜 뜻의 주인공을 장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며칠 전에도 어느 제가 칼럼을 늘 잘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인데 장본인을 잘못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 잘못 쓰시는 그 말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저희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근데 고쳐드리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아마 조선조 시대 우리나라 뭐 동지사 12월에 동지사가 그 중국 황제 만나러 갔을 때 지금 저희 나라에서 갖고 온 물건들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아니겠어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죠. 이 다르다 틀리다를 아직도 많이 틀리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틀린 건 아니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입니다. 목소리를 좀 너무 목소리가 큽니다. 삼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삼가 주십시오. 담배를 좀 이곳에서는 삼가 주십시오. 일기예보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 방점이 안 찍혔습니다만은 이 게다가 깁니다. 게다인데 게이다가 아니죠. 게다고. 여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를 저도 자주 많이 봤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중년이 딸 같은 그 여학생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 같은 여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감사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가방을 받아준 그 양반이. 해요는 반말은 아닌데 두루 높임말이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해요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요조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외래어가 나옵니다. 가스, 버스, 달러. 여러분들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외래어 심의위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현실음을 살려가지고 경험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결함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8명의 바보가 2명의 천재를 이기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이라고. 우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외래어면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 소나타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를 크게 했어요. 소나타. 그랬더니 이제 현대 자동차의 본사와 지방지사에 그냥 빗발치듯 전화가 왔대요. 아니, 소나타는 차를 사라고 그러느냐? 소나타는 차.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나타로 바꿨는데, 현 외래어 가운데서 소나타만이 지금 외래어를 우기고 규범을 어기고 쓰고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소나타. 그래서 지금도 소나타라고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관계기관에서 자장면과 짜장면 현실 이름을 반영해가지고 복수 표기로 했는데, 자장면과 짜장면이 이제 됐는데, 그 말은 이런 말도 현실음을 살려가지고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뭐 이런 걸 전부 다 활자를 전부 다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장면이 짜장면과 복수 표기가 됐으면은 이것도 당당히 가스가 아니라 가스, 버스 이렇게 되겠죠. 이 그대로 발음하시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달러, 서비스, 세일, 골대, 배지. 배지가 뭔지 아십니까? 배지가 이 배지입니다. 배지.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 이상하죠? 골대가 뭡니까 이게? 골대. 골포스트죠. 골포스트. 골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는 정말 무신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요즘에도 물어봅니다. 첫 시간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말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 프랑스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프랑스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언어입니까? 음성 언어입니까? 그러면 또 용케도 음성 언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그것도 3, 4학년에 비로소 바른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도 또 성공할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이제 쫙 놔놨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여러 해 동안 방송했던 것을 본 겁니다. 이제 제4장 이제 발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던 해 바로 이제 KBS의 아나운서가 됐고, KBS 한 직장에서 또 아나운서라고 하는 한 직종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대학에서 머리로 배운 국어학이라는 학문을 현장에서, 방송 현장에서, 그것도 뭐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뭐 뉴스 현장이라든가 공개방송이라든가 등등 여러 현장에서 몸으로 느꼈던 그런 것을 이번에 제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국어학과 제가 몸으로 느꼈던 그 국어학을 이번에 감히 재미있는 국어, 재미있는 한국어에 또 미학이라는 그런, 미학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제 느낌을 다루는 학문을 뭐 미학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까 조금 보셨습니다만은 그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국어의 특징을 좀 나타내기 때문에 감히 미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누구나가 보실 수 있게 쉽게 만들었고, 또 이 책의 특징은 그림과 함께 어떤 경우는 한 중간까지 보셔도 되겠고, 뭐 3분의 2 정도까지만 보셔도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볼 수가 있고, 혹시 뭐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이 책을 사실 경우에는 뭐 끝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7분의 추천사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 NHK의 후지모토 도시가즈라는 현재 일본인 가운데서 가장 한국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번에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기대를 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에 두서없는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니까 방송이 잘 안 됩니다. 두서없는 말씀 죄송하고, 혹시 그 한글 전형주의자 학자들께서 한글을 약간 폄훼하는 뭐 이렇게 말로 들리셨다면은 용서하시고,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한글학교의 분들하고도 제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어느 해 한글학교에 높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한글이라는 발음이 짧긴 짧은데 한글 그러면 좀 품위가 없으니 아나운서들께서는 한글로 좀 길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제가 만든 표준 한국어 발음 사전에는, 다른 국어 사전에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학회에 높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제 표준 한국어 발음 사전에는 한글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실까 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